걷기 예찬. 도시에서의 걷기가 계절을 탈 때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 도시의 거리들이 제공하는 구경거리나 사람을 이끄는 힘, 혹은 한가하게 거니는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거부감에 좌우되기도 한다. 순전히 기능적일 뿐 사람을 아랑곳 않는 밀집 공간인 어떤 구역에서는 가정이 성역이다. 도시는 우물하고 몸이 건조하여 그 속을 걷는 것이 영원한 고해의 길만 같다. 그런가 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긴 주택가의 거리나 자동차들만이 끊임없이 지나갈 뿐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일종의 덫이다. 그는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던 길을 되돌아 나오며 다시 한번 따분한 기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상점, 노점, 회전 목마, 카페, 공간 속에 흩어져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기념물 등으로 인하여 매우 번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보여주는 상품들의 축제는 하나같이 진보하여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명적인 부분이 많아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걷기의 리듬 204페이지. 보도는 산책의 온갖 리듬들을 모두 다 수용하는 열린 공간이다. 나이 많은 노인이 느릿걸음이나 어린 아이의 정신없는 질주, 서둘러 일터로 가는 직장인의 분주한 발길, 길을 가다가도 호기심을 끄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리는 관광객의 무사태평, 일용할 양식처럼 사소한 인상들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산책자의 느긋한 걸음, 좁은 보도에서 수많은 회랑과 복도에서 이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리듬들이 서로 부딪힌다. 대부분의 행인들은 장소 이동이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도시의 곳곳을 기웃거리며 빈둥대기 위하여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약속, 타야 할 기차가 있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거기 있는 것이다. 어떤 장소에서는 표준적인 걸음걸이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나이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길을 찾는 중이어서 우물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떠밀리거나 별로 상냥하지 못한 잔소리를 듣기도 한다. 도시는 시간을 허송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 가운데 거쳐가야 할 코스의 일부로 변하고 만다. 기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 이민 온 한 젊은이는 파리의 지하철 통로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아이 살살 좀 해. 서두르는 꼴이 꼭 미친 사람들 같잖아. 친구가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긴 원래 그래. 모두가 다 바쁘거든. 저녁 대6시쯤 된 늦은 시간이었다. 모두가 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떠밀치고 치잖아. 친구가 대답하기를. 모두가 다 빨리 가야겠으니까 떠미는 거지. 내가 물었다. 왜 그러는 거야? 전쟁 났어? 친구가 내게 말했다. 아니, 전쟁은 아니고 모두가 다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거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일 정도로 느린 다른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도 전진의 방해물이다. 그 수많은 모퉁이들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보도는 지체 없이 거쳐가야 할 직선이다. 진멜은 항구적이고 변화무쌍한 자국, 휴식을 모르는 리듬과 더불어 도시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탄력 있는 생활의 밀도라고 지적한다.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이 거리를 단지 기능적인 장소 이동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 동시에 어린아이들은 그와 반대로 도시의 거리를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가지 제약 사이에 자리 잡은
신나는 놀이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는다. 어린이들은 길에서 마치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운동장인 양, 다시 말해서 직선적이지 않은 어떤 공간인 양 행동한다. 그들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길로 이동한다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설치된 이 암거에서 저 맨홀 뚜껑까지, 이 표시에서 저 테두리까지 가는 것이 관심사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예측 불허의 산책자들이다. 도시에서 걷는다는 것은 긴장과 경계의 경험이다. 자동차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잘 살펴보지 않고 길을 건너거나 인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도시에서는 아예 인도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아서 달리는 자동차들 바로 옆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위험한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09페이지 듣기. 프루스트에 갇힌 여자나 줄 로맹의 선의의 사람들에는 하루의 시간마다 수없이 많은 장사꾼들이 독특한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서 도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도시의 길에서 그런 소리들은 들을 일이 없어졌다. 그런 외침 소리들은 사라지고 그 대신 자동차의 소음과 상점들의 보다 효율적인 확성기 소리만 가득하다. 도시의 길을 걷는 사람은 흔히 유쾌하지 못한 소리의 공간 속에 몸을 두고 있다. 소음은 부정적인 값을 지닌 소리요, 침묵이나 보다 낮은 음향에 대한 공격이다. 소음은 고통이다. 소음은 공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은 세계와 자아 사이에 견디기 어려운 간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불안과 초조를 야기하는 기생적 정보들을 생산한다.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의미의 차원을 상실하고 무방비 상태의 개인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 존재를 강요할 때 소음의 느낌이 생겨난다. 이제 도시는 소음의 동요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소음의 증가와 그 지나친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기술적 진보의 뜻하지 않은 결과인 소음은 안락의 이면에 서린 그늘이다. 그것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60년대부터 그 정도가 심해졌다. 걷기를 할 때 참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네요. 참 조용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특히 고층 빌딩은 아주 위의 층은 들리지 않겠다, 조용하겠다 생각하겠지만 이 소음은, 가장 아래에 있는 소음은 참 특이하게도 그 고층에서 더 크게 들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량이 많은 곳에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은 사찰은 굉장히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조용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전한다는 것이 휴식 명상, 한간 산책 정말 축복입니다. 페이지 216쪽에도 침묵에 깃들인 이런 장소들은 도시 풍경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공간으로 일시에 가장 적합한 자기 집중의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런 침묵의 공간에서 잠시 마음을 추슬러
내면성을 충전시킨 다음에 도시로 되돌아가 소란이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시 만난다.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명상을 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 소란스러움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걸을 때는 보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설명적인 부분을 또 그다음 페이지 나오고요. 220페이지 느끼기. 걷는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를, 바람과 비를 만난다는 것이다. 도시는 하루의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그리고 햇빛이나 소나기로 인하여 피로해지고 뜨거워지고 때로는 더욱 생기를 얻는 개인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 피부의 변화무쌍한 촉감을 느끼게 한다. 비는 대자연의 한 자기 발현의 형식으로 대자연의 원소들에 대한 도시의 승리가 일시적일 뿐임을 상기시켜준다. 한순간 비는 하늘과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물과 도시를 어떤 우주론 속의 하나로 합쳐서 거리에서 인간들을 쫓아버리고 잠시 동안 신들이 그 공간 전체를 장악하게 한다. 비의 경험은 몸이 겪는 경험이다. 물방울들이 얼굴을 후려치면서 머리털과 신발을 적신다. 그 물방울들은 깜짝 놀란 행인을 떨게 하기도 하고 서늘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을 얼어붙게도 한다. 비가 오면 우리는 물 웅덩이를, 하수구의 세찬 물살을, 쏟아지는 홈통의 폭포를 건너뛰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놀란 행위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뛰어가 비를 긋는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갑작스런 물의 공격에 녹아 없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비는 도시 풍경을 휘젓고 그 색깔을 바꾸고 공간을 어둡게 한다. 평소에 판에 박힌 체면 의식 같은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가장 뻣뻣하고 우월감에 넘쳐있던 남자 여자들도 일체의 사교적 예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빗속을 뚫고 피할 곳을 찾아 달린다. 혹시 그 피, 폭풍 과연 비를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구 뛰어가는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를 더 많이 맞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나마 여기서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이 책이 굉장히 걷기에 차려서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들었지만 쉽게 이렇게 집중해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잡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 이 책을 읽는 순간 훅 빠져가지고 이 문체가 딱딱하든 설명적이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정서적인 이 감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문학적인 표현을 찾게 되고 그 표현과 사진 어떤 이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걷는다는 정말 걸어본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를 느끼기 정말 그것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의 매력에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